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에는 제12장 하천측량에 대해서 하겠습니다. 자, 하천측량에 대해서는 우리가 보통 정의가 시험 문제에 자주 나옵니다. 하천측량의 정의. 하천측량이라는 것은 우리가 개수공사라든지 하천 공작물에 대한 계획이라든지, 그죠? 그 다음에 뭐 설계라든지, 그 다음에 시공에, 계획이라든지, 설계라든지, 시공에 필요한 뭐를 얻기 위해서 자료를 얻기 위해서 우리가 실시하는 측량이 바로 하천 측량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천 측량의 정의가 가끔 이제 시험 문제에 나온 적이 있었고요. 하천 측량의 순서에 대해서도 좀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하천 측량의 순서는 먼저 도상 조사를 하고, 도상 조사 다음에 뭡니까? 자료 조사를 하겠고, 자료 조사 다음에 뭡니까? 현지 조사, 그 다음에 이제 우리는 평면 측량, 그 다음에 수준 측량, 그 다음에 유량 측량, 이러한 순서대로 우리가 하천 측량의 순서가 도상, 자료, 현지, 평면, 수준, 유량, 이러한 식으로서 이제 우리가 하는데, 도상조사라는 것은 그냥 우리가 5만 분의 1 지형도상에서 하천의 이용 현황이라든지, 뭐 물의 유로 상황이라든지, 지역이라든지, 면적,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보는 것이고, 자료조사 같은 경우는 홍수의 피해를 영향을 받았느냐, 그러한 자료, 강수량, 강우량,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하는 것이고, 현지조사는 도상조사와 자료조사를 기초로 해서 현지에서 직접 선점이라든지 조표를 할 때 우리가 실시하는 것이 되겠죠. 그래서 보통 우리가 시험 문제에서는 평면 측량과 수준 측량과 유량 측량에 대해서만 보통 시험에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먼저 이제 평면 측량부터 먼저 보게 되면, 평면 측량은 우리가 총 몇 가지로 나눠지냐면은 3가지로 나눠집니다. 먼저 평면 측량이라는 것은 뭐를 결정하는 겁니까? X와 Y를 결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X와 Y를 결정하는 것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것은 역시 삼각 측량이 되겠고, 그 다음에 삼각 측량을 할 수 없는 그러한 장소에 우리가 하는 것을 트래버스 측량이라고 하고, 마지막으로 이제 삼각 측량과 트래버스 측량에 의해서 이제 기준점 측량을 하게 되면, 그거를 기준으로 해서 우리는 이제 세부 측량을 실시를 하는 겁니다. 먼저 우리가 이 평면 측량의 범위가 이제 가끔가다 보통 많이 나오는 추세인데, 평면 측량의 범위는 이렇게 제방이 이렇게 있을 때 물이 이렇게 흐르겠죠. 물이 있는 부분을 제외지라고 하고, 물이 없는 바깥쪽 부분을 제내지라고 합니다. 제내지. 그래서 우리가 무제부일 경우하고 유제부일 경우가 있죠. 유제부일 경우는 얼마입니까? 제외지 전부와 제내지 몇 메타입니까? 제내지 300m 이내가 되겠고, 제방이 없는 무제부일 경우에는 홍수에 영향을 주는 구역보다 약간 어떻게 한다? 넓게 한다. 이런 식으로 이제 우리가 보시면 되겠죠. 이와 같이 이제 평면 측량의 범위가 결정이 되면 이제 우리는 삼각 측량과 트래버스 측량과 세부 측량에 의해서 이제 측량을 하면 되겠죠. 자, 삼각 측량은 당연히 뭐를 기준으로 해야 되는 겁니까? 국가 기본 삼각점을 기본으로 해서 망을 구성을 하는데, 당연히 망을 뭐를 써야 되겠습니까? 단열 삼각망을 써야 되겠고, 우리가 함유점에서는 뭐를 써라? 뭐 사변의 삼각망을 써라. 그러한 내용도 우리 책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와 같이 생긴 삼각망이 우리가 단열 삼각망인데, 여기에 각도는 보통 얼마입니까? 30도에서 100도 정도가 좋겠고, 여기에 각을 관측할 때는 방향관측법을 써도 되고 대각법을 써도 되는데, 대각법으로 관측했을 경우에는 그 관측 횟수는 7, 8회 정도로 한 변의 길이는 보통 되겠고, 그 다음에 변의 요 길이의 차이는 얼마? 6000분의 1 되겠고, 삼각형의 폐합차는 10초. 이러한 것도 같이 여러분들이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트래버스 측량은 이제 당연히 국가기본 삼각점을 기준으로 한 어떠한 트래버스가 되겠습니까? 결합 트래버스가 돼야 되겠고, 이때 정밀도는 얼마가 돼야 되냐면, 거래 정밀도는 10,000분의 1이니까 가구차는 얼마가 나와야 됩니까? 206265분의 20을 하면 10,000이 나오니까 가구차는 20초 정도가 돼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 책에 보면 전부 다 이러한 내용들이 다 있겠고, 어차피 우리가 이 결합이라든지 삼각 측량이라든지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세부 측량을 하는데 편리해야 되겠죠. 세부 측량에 편리하게 되는데, 이러한 결합 트래버스의 이 한 변의 길이는 몇 메타 정도가 되냐면 200m 이내로 하라 그랬습니다. 200m. 그래서 이와 같이
삼각 측량과 세레번 측량이 끝나면 그 다음에 이제 우리는 세부 측량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세부 측량에 대해서는 세부는 당연히 우리가 보통 주로 많이 사용하는 평판 플러스 시거 측량에 의해서 우리가 세부 측량을 하는데 주변에 우리가 거리표라든지 양수표라든지 기타 중요한 지점들에 이제 우리가 세부적으로 측량을 하는 것을 우리가 세부 측량이 되겠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우리가 이와 같이 평면 측량을 하게 되면 결과적으로 얻는 것은 평면도를 얻는 겁니다. 평면도. 그래서 일반적으로 평면도의 축척은 얼마냐면 2500분의 1인데 예전에 어떤 문제가 나왔냐면은 하천의 폭이 50m 이하인 경우 하천의 폭이 50m 이하인 경우에는 얼마냐면은 1000분의 1입니다. 요것도 같이 여러분들이 아울러서 알아두시고요. 이와 같이 이제 우리가 평면 측량이 끝나면 어떤 측량을 하냐면 이제 수준 측량을 합니다. 자, 수준 측량을 또 세분화시키게 되면은 수준점 측량이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거리표 설치가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어떤 게 있냐면은 종단 측량, 그 다음에 횡단 측량, 그 다음에 심천 측량. 이와 같이 이제 우리가 분류를 합니다. 자, 수준점 측량이라는 것은 우리가 보통 하천에 몇 킬로, 양안에 5km마다 설치를 하는데, 양안이라는 것은 하천이 이렇게 있으면, 이렇게 물이 이렇게 흐르고 있으면은, 왼쪽에 있으면 좌안이고, 우측에 있으면은 우안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물의 흐름에 따라서 좌측에 있느냐, 우측에 있느냐에 따라서 우안과 좌안으로 이루어지고, 양안에 5km마다 설치하는데, 역시 수준점 측량할 때도 수준 원점을 기준으로 한다든지 우리가 국가 기본 수준점을 기준으로 하면 되겠죠. 거리표는 우리가 보통 100m 또는 200m마다 설치를 합니다. 이렇게 알아두시고요. 종단 측량 같은 경우는 하천에 우리가 중요한 구조물, 예를 들어서 거리표라든지 이러한 것에 대한 뭐를 측정하는 겁니까? 높이 차로 우리가 측정하는 게 바로 종단 측량이 되겠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우리가 이 종단 측량을 해서 얻어지는 것은 당연히 뭐가 되는 겁니까? 종단면도가 얻어지는 겁니다. 이와 같이 이제 종단면도가 얻어지는데 이쪽은 당연히 거리고 이쪽은 고조차가 되겠죠. 이때 이거의 축척은 얼마입니까? 가로의 축척은 1000분의 1이고 세로의 축척은 100분의 1입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종단 측량의 오차에 대해서는 오차는 우리가 4km에 대해서 얼마입니까? 10, 15, 20이 되겠죠. 유조부, 무조부, 급유부 해가지고 10mm, 15mm, 20mm 이것도 같이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자, 횡단 측량은 당연히 우리가 이 거리표를 중심으로 해서 우리가 직각 방향으로 진행 방향의 직각 방향으로 우리가 횡단 측량을 하는데 역시 횡단면도에서도 가로의 축척은 1000분의 1, 세로의 축척은 100분의 1로서 우리가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심천 측량. 수준 측량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역시 심천 측량입니다. 심천 측량이라는 것은 우리가 하천의 수심이라든지 유수 부분의 하저 상황을 관측하여 최종적으로 우리가 어떠한 것을 제작하냐면은 횡단면도를 제작하기 위해서 우리가 하는 게 바로 심천 측량입니다. 그래서 심천 측량에 대한 요 정의가 한번 나온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책에 다 나와 있으니까 그거 보시면 되겠고요. 또 우리가 심천 측량이라는 것은 물의 깊이를 측정하는 거기 때문에 이와 같이 우리가 심천 측량을 할 수 있는 기구가 바로 측간이라든지 측수라든지 그 다음에 음양, 측심기 이렇게 이제 우리가 세 가지로 나눠지는데 이 측간이라는 것은 6m 이하인 경우에 수심에 적합하고 축수는 6m 이상인 경우에 우리가 수심을 측정할 때 적당하고 음양 측심기는 30m 이상인 수심이 굉장히 깊은 지역에 우리가 수심을 측정할 때 적당한 겁니다. 요거 같이 알아두시고 보통 우리가 수심을 측정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것들이 필요하냐면 일단 배가 있어야 되겠죠. 배가 하나 있어야 되겠고 여기 이렇게 수심을 측정할 수 있는 이러한 기구 중에 하나만 있으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배 이 지점에 대한 X와 Y를 결정할 수 있는 뭐가 있습니까? 기계가 있어야 되겠죠. 트랜시스 있어도 되고 광파기가 있어도 되고 뭐 6분위 여기 이 점에 6분위가 들어가겠죠. 이러한 것들이 있어야만 우리는 이 점에 우리가 X, Y를 결정할 수가 있는 겁니다. 결과적으로 심천 측량을 하기 위해서는 측량 기계
트랜시시라든지 광파기가 있어야 되겠고, 배가 한 척 있어야 되겠고, 수심을 측정할 수 있는 이러한 기계들이 있어야 되겠죠. 심천 측량에 대해서 이렇게 잘 알아두시고요.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우리가 심천 측량에서 뭐가 나오냐면은 구배에 대해서 나옵니다. 구배. 하천에 대한 구배에서는 이제 하상 구배냐, 그 다음에 수면 구배냐,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지는데, 수면 구배라는 거는 말 그대로 물의 구배를 의미하는 겁니다. 그랬으면, 요 구배가 바로 수면 구배가 되겠고, 하상 구배는 하천의 바닥에 대한 구배가 되는데, 하상 구배에서 중요한 것은 보통 이제 하천의 단면은 요와 같이 이렇게 있기 때문에 수심을 측정할 때 어디를 측정해야 되는 겁니까? 가장 깊은 곳, 최심부를 우리가 측정을 하는 게 바로 하상 구배가 되는 겁니다. 이렇게 같이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와 같이 이제 우리가 종단 측량은 수준점, 거리표, 종단 측량, 횡단 측량, 수준 측량은 이와 같은 방법으로 이제 우리가 해서 쭉 해주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217페이지 보면은 유량 측정이 나옵니다. 자, 유량 측정에 대해서도 우리가 양수표 설치 장소라든지 하천의 수위라든지 이러한 것들도 같이 여러분들이 묶어가지고 같이 공부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먼저 양수표 설치 장소를 보시면은 양수표 설치 장소는 우리가 뭐 책에 잘 나와 있습니다. 한번 보면은 새굴이나 퇴적이 생기지 않아야 되겠고 상하류 약 100m, 요 100m가 이제 좀 잘 나오는 추세입니다. 100m 정도 직선인 장소가 돼야 되겠고 수위가 교각이나 기타 구조물에 의한 영향을 받지 않아야 되겠고 홍수시 유실이나 이동이 없어야 되겠죠. 그 다음에 뭐 평상시에도 역시 양수량을 관측할 수 있어야 되겠고 그 다음에 불규칙한 수위 변화가 없어야 되겠고 갈수시에도 양수표가 노출되지 않아야 되겠고 잔류 및 역류가 없는 장소를 택해야 되겠다. 이게 이제 양수표의 설치 장소입니다. 주의사항이 돼야 되겠죠. 그 다음에 하천의 수위 평균 최저 수위는 이수 목적, 수리 목적에 이용이 되고 최고 수위는 치수 목적에 이용이 됩니다. 갈수위, 저수위, 평수위에 대한 355일, 275일, 185일에 대한 것도 여러분들 같이 알아두시고요. 유량을 측정하는 장소는 쭉 5가지, 6가지 나와 있는데 이것도 이제 가끔 한 번씩 나오는 문제입니다. 여러분들이 이거 한 번씩 읽어보시면 되겠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우리는 유속 측정입니다. 하천 측량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유속에 대한 것들이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유속을 측정하는 방법에는 우리가 두 가지가 있는데 유속계를 사용하는 방법이 있고 그 다음에 부자를 이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근데 유속계는 우리가 그렇게 많이 나오지는 않고 대부분 부자에 의한 방법이 많이 나옵니다. 자, 부자에 의한 방법은 역시 세 가지로 나눠지는데 첫 번째 부자는 표면 부자가 있고 그 다음에 막대 부자가 있고 막대 부자 그 다음에 이중 부자가 있습니다. 이중 부자. 각각의 간단한 특징을 보면은 표면 부자라는 것은 홍수시에 유속을 측정할 때 많이 사용이 되고 막대 부자는 종평균 유속을 관측할 때 주로 많이 사용이 되고 이중 부자라는 것은 수면으로부터 이렇게 막대 부자와 요거는 표면 부자 플러스 이중 부자입니다. 그래서 표면 부자에다가 끈을 연결해서 이중 부자를 설치하는데 요 길이가 얼마입니까? 0.6D라고 책에 나와 있죠. 수심이 D라고 했을 때 결과적으로 수면으로부터 몇 할 되는 지점입니까? 6할 되는 지점에 우리가 이중 부자가 딱 띄워지는 겁니다. 6할에 대해서 잘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부자의 각각의 특징은 이 정도만 알아두시면 되겠고, 이제 부자의 유하거리라든지 투하거리에 대해서도 여러분들이 좀 보셔야 됩니다. 자, 요렇게 했을 때, 예를 들어서 표면 부자를 딱 던지면 여기에 딱 쓸 거 아닙니까? 그럼 물이 흐르기 때문에 표면 부자를 이렇게 진행을 합니다. 앞쪽으로. 그랬을 때, 요 지점을 우리는 투하 지점이라고 하고, 일정한 어느 정도 거리만큼, L만큼 이제 우리가 요거를 흘려보냅니다. 요 거리를 투하 거리라고 합니다. 이때 요 단면을 1단면이라고 하는데 투하 지점으로부터 1단면까지 도달할 때 요 거리는 보통 3분의 B. 그죠? 그 다음에 메다로 따지면 10m 이상, 시간으로 따지면 30초가 되겠죠. 그 다음에 1단면에 도착해서 이제 쭉 흘려보내서 2단면에 딱 도달했을 때 요 길이를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은 유하거리라고 합니다. 이때 L은 얼마입니까? 분으로 따지면 1분에서 2분. 그 다음에 큰 하천인 경우에는 100m에서 200m. 작은 하천인 경우에는 20에서 50m. 그 다음에
그 폭으로 따지면 얼마입니까? 2b에서 3b가 되겠죠. 여기를 전체를 여기를 뭐로 봤을 때? 하천의 폭으로 봤을 때. 그래서 우리가 어차피 유속의 단위는 뭡니까? 메타 퍼 세커이기 때문에 뭐로 나눠주면 되는 겁니까? 거리를 시간으로 나눠주면 우리가 유속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표면 보자를 이용을 해서 유속을 측정하는 것은, 유속은 어떠한 유속입니까? 표면 유속이 되겠죠. 표면 유속. 표면 유속이 돼야 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것은 평균 유속을 구하는 거기 때문에 0.8에다가 0.9를 곱합니다.